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선릉교육장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제 나름대로 반값으로 하락한 특수 경매의 추천 물건을 강의하고, 낙찰을 받고 나면은 낙찰을 받고 어떻게 매도하고 팔고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이종실입니다. 특수 경매는 제가 반값으로 하락한다고 했는데, 반값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 이유가 없이 하락하지는 않겠죠. 그 이유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지분 경매든지 건물 매각 제외, 또는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하든지, 또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든지, 이렇게 돼 있는 물건이 반값으로 하락했을 때 그것을 반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을 해서 매도하고 나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한 15개 정도를 지금 반값으로 하락한 것을 추천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의 지분 매각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이 반값 이하로 하락을 해가지고 NPL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그 다음에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도 반값으로 하락해서 NPL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아파트인데 강제 경매로 진행이 된 건데, 강제 경매가 금액을 청구한 금액이 아파트는 3, 4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2, 3천만 원을 가지고 강제 경매로 청구했을 때는 대부분 취하되기가 쉽습니다. 강제 경매는 낙찰을 받고 채무를 갚아서 취하를 시키려고 할 때는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낙찰받게끔 되면은 잔금을 내지 않고 취등록세를 내지 않고도 취하 동의서만 받은 걸로 해서 500에서 1000만 원을 벌을 수 있는 이러한 물건들이 있는 걸, 이런 것을 제가 오늘 골라서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강의는 지방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면 강의도 하고 있지만은 동영상으로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다가 못 오시고 바쁜 일이 있어 못 오실 때는 제가 동영상 밴드에 초청을 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영상으로 수강하실 수 있고, 제가 오늘도 나눠드린 그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를 메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못 오실 때는. 그러니까 메일로 받아서 본인이 출력을 해서 보시게끔 되게끔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전 사례를 제가 수십 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수십 년이라고 좀 많이 있는데 한 십몇 년 정도는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백 건의 실전 사례가 있어서 낙찰 받고 해결했던 실전 사례를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대면 강의를 하지 않고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은 한 달에 한 과목씩을 특강식으로 하고 있어서 먼저 번에 특수경매의 강의가 있고, 이번에 부동산 소송이다가 2입니다. 이 부동산 소송이다 2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땅을 건물을 샀는데 도로의 주인이 개인이다 보니까 흙으로 막든지 담장을 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막든지 담장을 쳐서 막았던 것을 소송으로 해서 처리했던 실전 사례가 부동산 소송 2다 있는데, 이것은 이번 2월 7일 날 토요일 날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 5만 원을 내고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동영상 밴드에 초청을 해드립니다. 초청을 해드리면 그 초청을 받고 강의를 드리고 교재는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물건입니다.
매도 물건 개요해갖고 제주 지원에 2024 9305번입니다. 성산읍 신천리 대지가 76.53평이고 거기에 건축물은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토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등기부등본도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가서 봤더니 등기부등본에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다고 감정평가사가 보고를 했더니 판사님께서 그러면 그거는 설정이 돼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니까 건물은 빼고 토지만 경매로 집어넣으라 해갖고 이 가격이 이렇게 34%까지 하락을 했는데 원래 제주도가 지금 부동산이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전에 70%까지 낙찰되면 한 80% 됐던 것이 지금 거의 49%까지도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70% 정도에서 낙찰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은 제주도에 제2 공항이 생기는 곳이 있죠. 그 공항 생기는 거 근처는 토지거래 허가하고 비용으로 묶였고 거의 70% 가격까지 하락하면 낙찰을 받게끔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것인데다가 지금 바닷가에서 한 7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건물은 매각 제외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락을 해서 토지가 76평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하락을 했나면 자 보시겠습니다. 보면 4,8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죠. 한참 제주도 땅 가격이 상승하는 적이 있었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경매장에 들어와서 경매 강의를 하게끔 시작이 됐던 것이 IMF 때 부동산이 하락을 했었죠. 그때부터 제가 경매장에 들어와서 강의를 하게끔 되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부동산이 하락했을 때 그때 부동산 투자로 가장 수익이 많았던 때가 그때입니다. 오늘도 제가 NPL 물건을 몇 개를 갖고 왔는데 그 NPL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IMF 때에 많은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부동산이 하락하다 보니까 담보로 잡고 불려준 그 돈을 회수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행이 파산하게끔 되다 보니까 은행을 파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그런 설정권을 매도를 할 수 있게끔 그때 만드는 겁니다. 그때 IMF 때 외국에 있는 회사가 그 설정권을 전부 다 사서 제가 알고 있기는 수천조의 돈을 벌어서 한 4, 5년 만에 벌어서 갔던 것이 있고 그 후에 이 부동산이 NPL을 팔고 살게끔 만들어진 건데 그 후에는 NPL이 그다지 빚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부동산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NPL로 담보를 잡고 빌려준 데가 팔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돈을 전부 다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랬다가 지금 다시 부동산이 하락했다니까 하락한 시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은행에서 자기네들 돈 빌려준 거를 다 회수하지 못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다시 지금 NPL로도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거는 지금 NPL로 투자할 수가 있다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얼마죠? 4,800만 원이고 전 가격이라면 6,900만 원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청구 금액이 얼마죠? 청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300. 네? 1억 300. 그러면 청구 금액이 1억 300인데 돈 빌려준 데서 지금 4,900만 원까지 떨어지고 먼저 가격이 6,500이라 그러면 아무리 많이 높게 쓴다 그래도 6천 몇백만 원 이상은 돈 빌려준 회사에서 못 가져가겠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NPL 투자라는 걸 하는 것일 때 모슬포에서 돈을 빌려준 곳에다 전화를 해서 이 지금 1억 얼마를 1억 1,000 받을 게 있는데
나한테 이게 얼마를 팔겠느냐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물어보면은 지금 가격을 얼마에 팔겠다고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최저 가격으로 판다 그러면은 4,800만 원에 파는 거고 최가격 가격 그러니까 누가 얼마에 낙찰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낙찰 가격보다는 조금이라도 높게 팔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6,900만 원을 이상 쓰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모슬포 농협에다가 돈 빌려준 데다가 최저가격으로 산다면 4,800을 사는 거고 최고 가격으로 산다면 6,900만 원에 사는 겁니다. 얼마를? 돈 받을 게 있는 게 1억 천이니까. 자, 그러면 1억 천을 여러분들이 얼마를 주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하십시다.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뭐를 산 거죠? 1억 천을 받을 돈을 7천만 원 주고 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차피 여기 입찰을 들어갈 때 최저가격으로 들어가는 게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내가 받아야 될 돈이니까 내가 내고 법원에서 내가 받을 돈이 1억 천이니까 내가 1억 천에 입찰에 들어가서 배당을 받는 걸 1억 천에 배당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800만 원까지 하락한 걸 여러분들이 1억 천에 낙찰을 받으면 1억 천을 법원에다 내야 되겠죠. 그럼 법원에서 배당을 주죠. 돈을 줄 때 얼마를 주죠? 1억 천을 돈을 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를 주고 산 거죠? 7천만 원 주고 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감정가 1억 4천짜리를 예를 들어서 1억 천 주고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1억 천을 주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잔금 대출을 좀 해주십시오 할 수가 있죠. 그럼 잔금 대출을 해줄 때 대부분이 감정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 가격의 70%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그 제주도에 있는데도 알기 때문에 이건 100%는 70%는 못 해주고 50% 정도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 하면 1억 천에 낙찰을 받아서 내가 7천만 원을 사고 5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다. 5천만 원을 대출인데 6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다고 하게끔 되면 내가 돈을 들어가는 것도 한 개도 없이 이자를 내면서 여기에 있는 그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거를 건물과 내 거를 다 만들어서 같이 제3자한테다가 매도를 하게끔 되는 그러한 방법이 지금 MPL 방법인데 이 다른 때는 부동산이 올라갈 땐 절대 MPL 투자가 안 되는 건데 지금처럼 부동산이 하락을 했을 때는 이런 MPL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방법인 건지를? 근데 자 여기 보게끔 되면 제가 이 제주도 물건은 제가 얘기했죠.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거 설정도 돼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 돼 있고 설정도 돼 있습니다. 설정도 돼 있는데 현존하는 건물과 다르기 때문에 매각 제외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이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 법정시한권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현존하는 건물하고는 다르지만은 이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법정시한권은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물은.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올리려고 할 때 법정시한권 인정이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아니 인정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돈 버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시는 분이 내가 법정시한권이 있으니까 그 치료를 주면서라도 난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게끔 됐으면 치료만 받고 더 이상 제가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은 좋은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좋은 집이 아니고 어차피 내가 이거를 가지고 다시 철거를 해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다가 철거하라 치료를 달라 하게끔 되면 좋은 집 같으면은 내가 돈 주고 치료를 내면서 사겠지만은 이 집에
법정 시한권이 있다고 지료를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런 경우에 법정 시한권이 있는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만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해 보면은 법정 시한권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다는 겁니다. 저는 제주도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제가 우리 그 제주도에 몇 개를 투자했던 것이 있어갖고 제주도에 그 가격을 많이 아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주택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중에서 도로변 옆에 붙어 있으면 기본으로 거래가 200만 원이 갔던 건 기본이고 여기가 그 제2공항 옆이고 그 바닷가 옆이라 그럴 때는 300만 원 정도 갔던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70평이라 그러면은 예전에 평균적으로 거래가 됐을 때 보면은 한 2억 이상은 무조건 갔었던 그런 땅인데 지금 4,8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그냥 입찰에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고 모슬포 연락을 해서 MP로 얼마나 팔겠느냐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제가 보면 한번 가격이 부동산 투자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사두는 것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로변 옆에 집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바닷가가 있죠. 바닷가에서 직선거리 지금 얼마죠? 75m예요. 그 다음에 위치가 여기 보면 자연 취락지구로 되어 있죠. 자, 취락지구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다 보면은 취락지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취락지구가 뭔 지구가 취락지구죠? 취락지구는 뭐예요? 취락지구.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고 일반 주거지역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려고 만드는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자연 녹지 지역에 건물을 짓는 만큼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건물의 종류가 정해지는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성산 옆에 여기 요쪽에가 이렇게가 지금 공항 한쪽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뭐가 나와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돼 있죠. 제2공항개발 사업 예정지역 이렇게 돼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매매는 여기다가 집을 짓겠다고 건물 거주하겠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매매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게임은 경매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그냥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항 옆에 바닷가 옆에 70몇 평 정도 땅을 한 5, 6천만 원에 제주도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투자할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집은 지금 아주 낡아가지고 그 살만 수 있는 그런 형편 정도는 안 되는 옛날 집입니다. 그렇지만 법정세가 있고 건축물 관리장은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조를 달라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무허가 건물보다는 훨씬 더 낙찰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만약에 아주 좋은 건물이라 그러면 건물 주인이 땅을 살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법정 시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지료를 내면서 이걸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포기하는 거죠. 그냥. 그럼 우리는 판결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지료를 가지고 보면 그 건물의 지료를 판결을 받은 사람의 개인 재산까지 추적을 해서 예전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파트 다세대도 우리가 지료를 갖고 경매를 넣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 과정이 있어서 여기 보면 상속을 받아갖고 강 누구 이렇게 두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사용승인율은 1967년으로 돼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단독주택이 목적으로 돼 있고 23제곱미터다 보니까 현장하고
다르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제시의 목록 중 목조 초가집을 단층 23기이나 본권 지상에 실제 소재하는 주택은 불옥조, 스레트 지붕 단층 약 41.4로 구조 면적 등에서 사회 통념사로 독립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시의 목록사에 건물을 멸실 처리하고 현존하는 주택은 매각에서 제외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존하는 건물하고 건축물 과정에 있는 건물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고, 달라서 이 사실만은 현존하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이라도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법정 사건은 인정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철거하고 나가고 지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청구 금액이 1억 300이 돼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 뭐야? 어디죠 이게? 모슬포 수협이죠. 모슬포 수협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채권 담당자가 바꿔달라 그래갖고 이거를 MPL로 얼마를 팔겠느냐. 근데 MPL로 파는 것은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식으로 MPL로 회사로 해서 넘겨받아서 채권을 넘겨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제2금융권에서는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6천만 원에 삽시다. 그러면 6천만 원에 입찰이 들어가는 걸로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1억 1천을 넘겨받는다 그랬잖아요. 1억 1천을 넘겨받는 걸로 해서 내가 이 1억 1천을 입찰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잔금을 내게끔 되면 그 모슬포 수협에서 6천만 원을 갖고 나머지 4천만 원을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금융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1금융권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전에 이게 처음에는 그런 법이 없었던 것이 뭐냐면 양도소득세도 안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1억 1천에 낙찰을 받았다가 7천만 원을 파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손해본 건데 양도소득세를 안 내죠.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MPL 회사를 만들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을 강화시켰는데, 그렇게 MPL의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제2금융권하고는 그런 식으로 네가 얼마에 낙찰 들어가겠다 해갖고 그대로 경매를 진행을 시키면서 뒤에서 이명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이명 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모르고, 그 수협이면 수협 여기서 했는지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니 MPL 회사를 갖고 와야지 사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MPL 회사는 우리 수강생 중에서도 한 두서너 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제가 얘기해 주면은 MPL 회사를 잠시 빌리고 그 빌리는 데 대한 그 비용을 지불하게끔 되면은 MPL 회사 없이도 MPL로 투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월 17일 날 도로 특강을 했었는데 이 도로 특강은 담당자에게 질의하고 답변받은 것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했고, 2월 7일 날에는 이렇게 도로를 막아버리든지 흙으로 막은 경우 아니면 이렇게 담장으로 막아버린 경우에 이렇게 행정소송을 했던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것이 제가 부동산 소송이다 2를 책을 만드는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쯤 지났는데 4년 동안에 또 다른 우리 수강생들이 실질적으로 일으켰던 사건이 있어서 책에 없는 사건부터 한 7개를 먼저 강의를 하고 책에 있는 강의는 추가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로 이번 1월 7일 날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502717 강제경매입니다. 세종시에 33평형 아파트인데 신한카드에서 청구한 금액이 6,800만 원이에요. 근데 1순위 근저당은 농협에서 얼마가 있냐면 3,600만 원이에요.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2014년도인가
근저당 설정을 3,600을 했고 청구 금액이 6,800만 원이죠. 우리 사장님 카드 쓰고 계시죠? 네. 그러면 한도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한 몇백만 원 정도죠. 근데 여기 보면 6,800만 원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최소한도 이 사람은 한도는 2, 3천은 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설정은 3,600밖에 안 돼 있고 신한카드 청구 금액이 6,800인데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얼마죠? 6억 8,900에 4억 8,2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이 한번 주인이라고 뭐 가정해 봅시다. 이 아파트. 지금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유일하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세종시에 있는 건데 6, 7억짜리 아파트를 설정을 3,600을 돼 있다는 얘기는 한 3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은 사람이 카드를 6천만 원까지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는 사람이 6천만 원 카드 대금 때문에 이 아파트를 날리겠느냐?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융통해서 이 카드 대금을 갚아갖고 취하를 시키겠느냐?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취하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취하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고 세종시의 70%까지 하락한 것이 만약에 취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가격은 낮은 가격을 투자했을 때는 언제든지 세종시나 서울시 내에 있는 아파트는 마음만 먹으면 2, 3개월 내는 팔 수가 있고 실거래 가격에 5%만 낮추게끔 되면 한 달 이내에 매매가 되는 것이 아파트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세종시 아파트가 70%까지 떨어진 거를 80% 정도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더니 취하시킨다면 취하 동의서로 한 1,000만 원 받고 그냥 빠져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을 내고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투자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취하 가능성도 있고 취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리지 않고 낙찰을 받는다면 투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하고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물건이 이렇게 아파트가 4개 있는 거고 여기 보면 33평형이 돼가지고 조금 좀 평수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발코니를 탔다 그러면 34평이면 40평형 정도쯤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가 이렇게 큰 단지고 세종시 한 가운데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저당 설정이 여기 보면 기준권리가 3,600만 원이 있죠. 그 다음에 청구 금액이 뭐는 6,800인데 여기 보니까 이런 걸 이게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 청구는 신한카드가 했는데 현대캐피탈에서도 지금 7,600만 원 압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빚이 제가 보기엔 한 1억 1천 정도는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경우에 이 현대캐피탈이 없이 신한카드만이다는 저가 거의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 현대캐피탈도 이렇게 가압류가 된 것이 있다. 신한카드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경제력이 상당히 나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건데 대출해 준 것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대출을 못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갚지 못한다 그러면 원칙정이 없다면 대출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아는 사람 이름으로 해서 그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나는 담보 제공자로 하게끔 되면 이런 정도 2, 3억 정도는 대출해서 이거 갚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한 여기 주인도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나면은 일주일 있으면 허가 불허가 나죠. 다시 일주일 있으면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20일에서부터 한 달 동안은 잔금 내는 기간이 왔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취하시킬 수 있는 기간은 약 40일이 되는 겁니다. 40일 동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그 40일 안에 이 사람이 아파트가 지금 하락세가 아니고 상승세로 가고 있는 이 아파트를 주인으로서는 포기하기가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우리는 그냥 이거를 취하 동의서로 한 1,000만 원만 받고 동의서 찍어주고 동의서 찍어주고 나면 자기네들이 빚을 갚지 않습니까? 갚고 나면은 법원에서 얼마 있다가 연락이 옵니다. 취하됐으니까 입찰보증금 찾아가십시오 하고 그럼 가서 입찰보증금 찾아오게끔 되면 우리로서는 취등록세 낼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생기는 물건이 이런 물건인 겁니다.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울산지원 2025-756 해서 이 울산에 있는 이 아파트도 강제 경매입니다. 여기 청구 금액이 얼마나 하면 245만 3,219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구 금액이 약 200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가 1억 2,500짜리가 8,700만 원까지 하락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엔 거의 취하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봐요.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매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질르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승부욕을 발휘하면 안 된다. 법원에 가서 입찰해서 승부욕을 발휘하는 순간은 낙찰은 받지만 돈을 못 번다. 이것이 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승부욕을 발휘하면 안 된다. 제가 승부욕을 발휘하면 안 된다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하나는 뭐야? 법원에서 경매 입찰할 때 승부욕을 발휘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운전할 때 옆에 사람을 이기려고 승부욕 발휘하지 말아라. 두 가지는 절대 살아가면서 승부욕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1억 2천짜리 아파트가 20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왔다고 했을 땐 이런 경우는 조금 승부욕을 발휘해도 되는 물건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이게 보면 101동에 13층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이렇게 평면도가 이렇게 있고 이 아파트가 이렇게 외관이 있는데 여기 위치도 여기 있고 저는 뭐 울산에 있는 그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 싶고 여기 보면 최 누군데 64년생이죠. 근데 보면 여기 보시면 누구랬죠? 최 누구죠?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저는 얼뜻 생각했을 때 이거는 형제지간 같은데 왜 이렇게 강제 경매를 누르고 이게 감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느낌이에요. 보면 그러면 여기 철자가 같아야 되는데 돌림자가 같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채무자가 이름을 바꿨더만 그래갖고 이게 보면 돌림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등등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고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게끔 되면 이름을 변경한 게 나옵니다. 보면 요건 제가 그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0얼마를 달라고 해서 이 아파트를 경매로 집어넣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갖고 취하시키는 게 맞아요.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천지원 2024-41548입니다. 김포시 월곡면 공장인데 대지가 780평이고 건물이 약 150평 정도쯤 됩니다. 대지가 2필지고 도로가 3필지고 그 공장 안에 개근대가 있고 컨테이너가 있는데
개근대와 컨테이너,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만들어진 공장으로 쓰고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에는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가동, 나동, 다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전묘가 있고 임차인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임야나 농지가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수도비 되면서 경매로 나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게 이제 한 15년 전,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개발해서 팔아서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를 30만 원짜리에 지금 팔고 있는데 그 옆에 매도를 하는 것이 100만 원의 택지를, 전원주택지를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30만 원 주고 사서 100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으니까 30만 원 주고 사서 100만 원 주고 팔으면 돈이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계산상으로는 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대지로 돼서 100만 원이 돼 있는 땅은 기반시설이 돼 있죠. 그럼 내가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돈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든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든지 농지전용 부담금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이 되면 한꺼번에 팔아요? 100평이든지 200평씩 분할해서 팔아요. 그럼 1년 동안에 팔려요? 5년 동안에 팔려요? 그 5년 동안에 팔려면 이자 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그런 거를 낙찰받아서 가격만 뭐 20만 원이다 이러면 그 옆에가 한 7, 80만 원 간다 그러면 사서 개발해서 팔아야 되겠다는 것이 많았는데 해보니까 돈이 안 남는다는 걸 누구든지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투자하지 말고 땅을 투자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일 먼저 뭘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공장은 뭐가 돼 있죠? 기반시설이 돼 있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공장 투자인데 기본이 이겁니다. 최저 가격이 얼마로 하라겠죠? 8억 8천 8만 원까지 하라겠죠. 근데 이게 지금 토지 감정 가격이 얼마죠? 14억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물은 내가 그냥 가져오면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서 임야를 낙찰받고 내가 개발을 하려면 대출을 받고 그 개발해서 팔을 때가 이자를 내가 내야죠. 팔을 때까지. 근데 공장은 내가 대출을 받고 팔을 때까지 공장을 임대를 주면 월세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 2년 내로 팔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출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받기 때문에 2, 3년 이상을 버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투자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8억 8천짜리를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사자 이런 뜻입니다. 10억 주고 낙찰 받으면 받는 거고 못 받아도 후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승부욕 바라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얼마에 매대? 감정가격이 14억이죠. 14억 5천이니까 내가 10억 주고 샀으니까 13억에 매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건물은 그냥 주고 토지 감정 가격을 내가 10억 주고 샀으니까 13억에 매도를 해달라 얘기를 하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그 이상 받는 건 당신 수수료로 가져가도 좋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당신이 무는 조건으로. 그리고 내가 공장이다 보니까 대출을 내가 받을 수가 있죠. 대출을 받고 내가 팔릴 때까지 대출을 받더라도 월세를 받으면서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투자에 좋은 것이 지금 이렇게 땅 가격 이하로 떨어진 공장을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제가 공장 추천한 건 항상 최저 가격이 토지 가격 이하로 하락한 거를 추천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세 동이 있고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용도 지역이 여기 뭐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이 대주로 돼 있고 여기가 북한하고 갖고 와갖고 항공 사진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만 제가 만들었고 로드 뷰를 봤을 때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장이 있고 여기 이렇게 공장을 쓰고 있고 창고로 제가 보기엔 공장보다는 창고를 좀 쓰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지금 공장을 투자하는 곳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이 김포, 안성, 용인, 화성 제일 좋은 곳으로 보고 그 외가 이제 파주나 포천이나 이런 곳을 그 다음 유로 보는 것인데 여기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임대가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공장이라고 보다는 창고로 쓰고 있는 게 맞죠. 창고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건축물 관리장에 뭐에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돼 있죠. 사용 승인일이 2022년이다 보니까 지금서부터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새 건물입니다. 소멸 기준이 여기 얼마로 돼 있죠? 12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억으로 돼 있는데 청구를 얼마로 했죠? 11억을 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최저가로 하락한 게 지금 얼마까지 하락을 했죠? 청구 금액이 11억을 했는데 최저 가격이 얼마죠? 8억 8천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그 11억이라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아마 총 받을 금액이 한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한 11억 5천 정도 됐을 건데 8억 8천에서 12억 중간이기 때문에 지금 깎아서 안 팔 확률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현황을 다 가서 조사를 해보고 임대가 잘 나가고 임대가 얼마로 나간다는 것을 확인이 됐을 때는 조금 전 가격과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MPL로 안 판다고 할 때는 그냥 최저가로 그냥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말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공장이나 이 땅이나 이런 상태가 상당히 좋고 넓거든요.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게 가장 핵심은 이 창고라는 것은 25톤 트럭이 들어와서 혼자서 회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돼야지 임대가 잘 나갑니다.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청구 금액이 11억이고 최저가가 지금 얼마죠? 8억 8천이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8억 8천 이하로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는 8억 8천 주고 우리가 팔아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받을 금액이 전 가격하고 중간이고 전 가격과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낮춰서 팔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내버려뒀다가 이번에 낙찰되지 않고 한 번 더 유찰되게끔 됐을 때 그때는 한번 MPL로 가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MPL 투자란 이렇게 MPL 투자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MPL 투자라는 것은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면 돈을 받을 게 있으니까 경매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받으면은 그것이 뭘 받냐면 배당을 받는 거거든요. MPL 투자라는 것은 그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넘겨받는 겁니다. 설정이 20억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매각해서 배당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5억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건 5억 이하로 사야 되는 거죠. 채권을 매입하는 겁니다.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MPL 회사하고 해서 바로 넘겨받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넘겨받지 않고
얼마에 내가 입찰을 들어가겠다고 해놓고 이면 계약을 해놓고 낙찰 후에 잔금을 납부한 후에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공장은 상당히 가격이 10억대 이상이 크기 때문에 내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 담보권을 다시 질권 설정을 해서 제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까 질권 설정권을 12억을 내가 매입을 해서 8억을 샀단 말이에요. 8억을 샀는데 8억을 내가 돈이 다 없다 보니까 그 12억을 매입한 거를 실질적으로 산 것이 5억이다 보니까 5억 주고 샀으니까 내가 3억만 대출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8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5억만 대출해달라 해서 그 대출을 질권 설정으로 해갖고 다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만 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 설정권을 다시 질권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그거를 지금 요 다음번 거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2025 타경 714771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저당 설정이 얼마로 돼 있죠? 13억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 얼마를 청구했죠? 10억 5천을 청구했으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쯤이면 11억 정도가 받을 것이 있을 건데, 지금 최저 가격이 얼마까지로 하라고 그랬죠? 5억 4천까지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여기에 있는 돈을 받을 사람들은 여기 어디죠? 보면 한성농협이죠. 한성농협에서 돈을 10억 5천을 받을 게 있는데 지금 하락을 얼마까지 했어요? 하락해서 5억 3,300만 원인데 최고 가격이 7억 7,600이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데에서는 낙찰 받는 가격을 최저 가격 5억 4,700으로 누가 낙찰 받든지 최고 가격으로 받는다면 7억 7,600만 원으로 낙찰 받는다고 보는 것이 돈을 빌려준 곳에서 보면 맞는 가격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 어디죠? 여기 한성농협 협동조합에 가갖고 이게 뭐 청구 금액이 10억 5천인데 11억을 지금 받을 거 있다. 11억을 놔두다가 팔아라. 얼마에 파느냐? 이거를 7억 8천에 사겠다면 무조건 팝니다. 7억 8천에 팔겠다고 사겠다 하면은. 근데 7억 8천 아니고 뭐 7억에 사겠다든지 6억에 사겠다든지 6억 5천에 사겠다는 것은 협상 능력에 딸린 겁니다. 제가 예전에 MPL 투자를 했을 때는 최저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먼저 가격 7억 7천 주겠다 하게끔 됐을 때는 대부분이 파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살 때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받을 돈이 얼마죠? 11억이죠. 11억이다 보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이 너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니까 11억을 다 주지 않고 8억만 주겠다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받을 돈은 11억이 있는데 우리는 8억만 갖고 3억은 이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갖고서 구상꾼을 해서 3억 갖고 또 들어가기 위해서 11억을 다 주지 않고, 그럼 니네들이 이거를 보면 7억 얼마까지 떨어졌으니까 8억까지 주겠다, 9억까지 주겠다 이렇게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협상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학원이 MPL만 강의하는 학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MPL 학원이나 제가 하는 거나 강의 내용이나 물건 고르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방법은 뭐냐면 MPL을 전문적으로 하는 쪽에서는 이런들하고 예전에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는 사람하고 조금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9억에 팔 것이냐 8억에 주고 하냐 했을 때 우리가 생판 남이 가는 것보다는 조금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갔을 때는 협상이 더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MPL 전문을 통해서 투자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협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개인으로 해서 낙찰받은 걸로 팔지 않고 반드시 MPL 회사를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MPL 회사를 가지고 있는다는데 계약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하자고 서로 협상을 해서 회사를 빌리는 대금을 일정 금액을 주고 가지고 와도 내가 수익이 생기겠구나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는 것이 이 MPL 투자인데, 이 공장도 제가 보기에는 MPL로 투자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청구 금액이 얼마? 10억 5천. 최저 가격이 얼마? 5억 4천. 그러니까 이 위에 앞에 가격 7억 7천 6백 주고 사더라도 돈이 남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MPL은 부동산이 하락을 해서 채권자가 자기 경매로 집어넣어서 자기가 돈 빌려준 걸 다 찾아가야 되는데 다 찾아가지 못하게끔 됐을 때에 MPL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MPL 투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거를 제가 앞으로 이게 그 MPL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추리한 거고, 이건 이제 그대로 한 겁니다. 여기 보면 5번 의정부 지원 2065 71477입니다. 대지가 380평, 건물이 350평, 청구 금액이 10억. 요거는 조금 그 최저 가격이 5억 3천이고 토지 가격은 6억 8,600이거든요. 만약에 경우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MPL로 가격을 합산을 할 때는 토지 가격에서 크게 넘어가지 않는 가격을 가지고 서로 해야지 수익이 남을 수 있지, 토지 가격을 넘겨가지고 건물 가격까지 같이 내가 사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공장을 땅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건물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입찰 가격을 땅 가격을 넘겨서 낙찰을 받아서 팔겠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제가 봤더니 그 공장 단지이기 때문에 세는 아주 잘 나갈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입찰을 하기 전에 여기 현장을 가서 보면 이 공장만 전문으로 세를 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 공장만 전문으로 세를 주고 가서 이걸 가지고 월세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게끔 되면은 내가 낙찰 금액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나 그 한도 가격을 결정해서 입찰에 들어갔는데 나보다 더 높게 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른 웃으면서 나오면서 나는 또 다른 거 고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조금 더 높게 쓸 걸 하는 사람은 경매로 돈을 못 버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절대 경매장에서 승부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낙찰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내가 다른 거 다시 고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입찰을 해야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 왜? 우리가 투자할 돈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 일정 금액인데 그 일정 금액을 잘못 집어넣으면 경매에서 제일 나쁜 게 묶이는 겁니다. 그것도 더 나쁜 건 이자 내면서 묶이는 겁니다. 최악인 겁니다. 차라리 낙찰 못 받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절대 경매에 임하려면 그걸 머리에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MPL로 가격이 협상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그러한 가격에서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장이 여러 개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 월세 얼마로 주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섬유 공장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예? 준이 섬유 이렇게 돼 있죠. MPL로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가 보면은
최고 가격이 7억 7천, 최고 가격이 5억 4천 3백.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결정을 해서 청구금액 얼마를 10억 5천을, 그러니까 지금 좀 약 11억이 된 거를 11억 정도에 사서 한 8억 정도 주고 사서 11억을 입찰에 들어가는 건 우리 11억에 들어가는 겁니다. 11억에 들어가서 8억, 우리가 투자금이 한 8억이기 때문에 8억 정도는 다시 대출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대출받은 걸 가지고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 비교를 해보고 내가 대출받았을 때 이자가 얼마가 나는 거를 딱 비교해보고 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좀 부족하더라도 월세는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한 3년만 버텼을 때는 다시 경기가 회복되게끔 되면 원래 감정 가격에서 90%나 80%에 내가 매도를 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또는 MPL로 사는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점유자가 채무자와 누구 임차인이 이렇게 여기 돼 있다 보니까 그 원래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네이버에 제가 밴드를 가지고 있고 이 밴드를 가지고 제가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든지 뭐 한뜻 것을 한 20-30분으로 편집을 해갖고 이 네이버 밴드의 이종실의 공개 강의에 항상 하루에 하나나 이틀에 하나 정도는 올리고 있어요. 혹시 이런 투자나 권리 분석이나 특수 경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를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의 공개 강의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은 언제든 하루에 또는 이틀에 한두 개 정도는 실전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 밴드를 통해서 여섯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수원 지원 2024-5515입니다. 화성시 송산면에 공장이 대지가 1121평이고 건물이 303평입니다. 청구 금액이 15억입니다. 보증 금액이 2천만 원에 400만 원씩으로 돼 있는데 2천만 원에 400만 원 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월세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금을 물어줘야 될 것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무시를 했고 일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했거든요. 이 부동산에 관한 상식이 없게끔 되면은 지금 이 건물 주인들이 잘못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충청도의 산업단지 바로 앞에 옛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땅만 경매로 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건축물로 가지 않는 무허가 건물, 옛날 건물이에요. 근데 그 산업단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제가 저걸 낙찰받아서 다세대를 짓는 사람한테다 건설업자한테 분양을 하면 되겠다. 반값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갖고 현장을 갔더니 내가 낙찰받은 집 있죠. 땅.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그 오랫동안 그 집이 비어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다가 고추도 말리고 메주도 말리고 하면서 쓰고 있더만. 그랬더니 내가 낙찰을 받아서 가서 이거 누구냐 만졌더니 자기가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거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땅만 낙찰 받았죠? 예, 그런데요. 건물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건물 주인이 없으면은
참 철거해놓고 나면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내 건물 왜 철거했냐, 쓰레기 쳐줬는데도 내 건물 왜, 우리 할아버지 건물 왜 철거했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건물 주인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맞은편 건물 주인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만약에 내 거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그 내 거라는 거 저기 뭐 판다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적당한 가격에 주고 사겠다, 당신 거라는 걸 확인해라 그랬더니 자기 거라고 확인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몇 년 동안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거야. 그거 받고 나자마자 바로 그 사람에게 제가 철거하고 지려내라고 청구했습니다. 건물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 자기가 낙찰받은 사람 나한테다가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거꾸로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청구를 하고 그 집은 압류해버렸거든요. 놀래가지고 법무사가 연락이 왔어요. 그 땅 좀 팔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2,900만 원은 얼마 주고 샀고 감정가격은 7천만 원이었거든. 감정 가지고는 팔을게요. 그때 그 법무사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땅을 사야지, 그 건물 철거 다 하려면 철거 비용에다가 지료까지 다 물어준다 그러면 당신 더 손해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 공장에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 땅에다 일부 공장을 만들면 자기가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가설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 거다 주장하게끔 되면 낙찰 받은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것도 제가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절대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알면은 다른 사람 땅에 있는 거를 내가 그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놓고 내가 건물이다 주인이다 하고 버티면은 땅 주인이 내가 돈 달랬는데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여기도 보더니 그렇게 됐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채권저축에서 그런 유치권을 갖고는 인정이 안 된다, 너 이런 걸 갖고 계속해서 유치권 주장하면 이제 경매 방해죄로 뭐 하겠다,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유치권 신청했다가 취하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죠? 22억인데 지금 얼마까지 하라고 했죠? 11억 2,500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땅 가격이 얼마죠? 최저 가격하고 땅 가격하고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정 가격이 감정한 가격이지 이게 실거래 가격은 아닐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사가 21억이라고 한 것이 허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이 근처에 가서 이 공장 가격이 얼마인가, 감정 가격이 25억으로 됐지만 15억일 수도 있고 14억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MPL을 우리가 사게끔 되는데, 자 여기 청구 금액이 얼마죠? 청구 금액이 얼마죠? 15억이죠. 근데 얼마까지 하라고 했죠? 11억까지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청구 금액이 15억이다 보니까 이것도 잘 하면은, 협상을 하면은 매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 이게 먼저 가격이 16억 가격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보면 15억 2천이라는 얘기는 지금 받을 가격이 아마 한 16억 정도는 됐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같이 잘 MP를 협상을 해서 투자를 하게끔 됐을 때는 이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청구 금액이 얼마 보면 15억이잖아요. 보면 설정은 11억밖에 안 돼 있어. 아,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받을 게 있는 거니까. 다른 물건으로. 그렇죠. 다른 걸로 같이 볼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 청구를 한 거니까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다를 넘겨받는 거죠. 여기 보시면 1순위 안양용협에서 지금 11억 해놓고 두 번째는 다시 6억 6천이 또 돼 있죠. 그럼 전부 다 합치면은 한 17억 얼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 1순위, 2순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5억을 받을 거니까 우리가 다 넘겨받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것을
협상을 얼마 주고 사느냐예요. 중간에 MPL을 중개해 주는 사람이 돈을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그 억울하게 좀 뺏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 MPL 가격을 중개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5천만 원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노력한 것만큼은 주는 것이 맞아요. MPL을 빌려주는 회사에다가 그 회사에서 MPL 금액까지 같이 협상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뒤에서 가격만 하고 협상 자체는 MPL 회사에서 들어가서 하게끔 만들고 난 뒤에서 난 얼마까지면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MPL 회사가 들어가서 나는 예를 들어서 12억이면 사겠다 그러면 MPL 회사에서 야 11억에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해서 이제 뭐 12억 5천이 되고 13억도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빌리면서 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금액을 일정 금액을 그 수강 금액을 줄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갖고 같이 가격을 하락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뭐. 여기 보시면 계약시 보증금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400만 원. 7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청주 지원 2025 51192 임의경매입니다. 청주는 오창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도 공장이 좀 괜찮은데 대지가 964.67평, 건물은 148.97평, 농협의 청구 금액이 6억 4,800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가격이 10억으로 됐는데 지금 4억 5천까지 하락이 돼 있죠.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한 명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더니 여기 지금 임차인이 한 명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얼마로 돼 있냐면 2012년도에 전입을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13년 전이죠. 근데 건축물 관리장을 제가 봤더니 건축물 관리장이 2012년 4월 달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바로 지으면서 전입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입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있지는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항력에 있는 전입자는 무시를 했고 그 다음번에 이거를 제가 MPL로 투자하고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MPL로 투자를 해서 가격을 협상할 때 우리 보면 4억 5천인데 청구 금액이 얼마죠 지금? 6억 4,800인데 이거를 추락할 때 여기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한 명 있던데고 얘기하면은 거기 이거 대출해 준 데서는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 대출을 해준 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고 바로 얘기해 주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을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안고 빌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협상해서 물어보기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엔 큰 문제가 없고 이것도 MPL로 얼만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만 가격만 결정하고 MPL로 투자를 하자 하는 것이 이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장을 4개인가 5개를 고른 것이 전부 다가 MPL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고 맨 처음에 제주도 물건도 그것도 MPL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여러분들이 MPL 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의 권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가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서로 가격을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사도 내가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고 내 돈은 안 들어가고도 투자할 수 있다는 그림이 됐을 때 가는 것이지 그 그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입찰에 안 들어가면 되고 거래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협상을 해봐서 내 수익을 벌 수 있는 한도 내에 들어왔을 때는 계약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따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고른 물건이 그래서
MPL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많이 골랐고 아파트도 몇 개를 고른 것인데 그 아파트도 취하가 가능한 물건을 좀 고른 겁니다.